2025년 3월 20일 미국 주식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 거래량을 체크를 해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전일보다 동반이 되면서 일단은 이전에 저항이었던 41,85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 역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나스닥 보게 되면 저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18,200포인트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나스닥은 거래량이 전일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P 500도 저항까지는 거의 다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을 하죠.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녹색불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헬스케어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소비재 관련주도 일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주 빠르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 M7 관련주가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메타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메타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늘 오후에 나왔던 얘기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테슬라의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는 서비스에 발급되는 운송용 전세기 운송 업체를 부여하는 허가를 내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및 완성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죠. 넷플릭스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작비를 줬는데 사적 유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토데스크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오토데스크가 스타보드에서 지분을 5억 달러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 대비하면 너무 주가가 저평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례 주총에서 소수이사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 상승은 했습니다만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요. ADSK 실적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PS 증가율이 거의 8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나오는 거는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하반기 돼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시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가가 미리 선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50달러? 250달러 부근이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4월 달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4월 달에 7월, 8월, 15일까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50달러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는 조정받으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50달러 부근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가도 하나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5달러를 손절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곳이 22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를 235달러 잡고요.
225달러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매매를 하면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320달러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이 6%대 하락했죠. 뭐 CEO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5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어제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로빈후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캠퍼스 포인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61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 제가 요즘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이리스 에너지.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잉도 요즘에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죠. 뭐 호재 리포트도 나오고 악재 리포트도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는 하는데 뭐 어제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CFO가 올해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분기 현금 소진이 완화되고 공장 운영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는 다수의 제조 및 안전 위기 속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7%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뭐 중국 관련주는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금 관련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시그넷 주얼러스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게 되면서 1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보게 되면 뭐 SMR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주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신재생에너지는 뭐 혼조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HIV 예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 소식에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센허스는 뭐 테마 이슈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암호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드론 관련주로 보게 되면 버진 갤럭틱 홀딩스만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로켓랩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우주항공은 괜찮네요. 이게 항공이 방산으로 좀 엮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였죠. 인테리아 말씀드렸던 CEO 이슈로 인해서 약세가 좀 이어진 거고요. 로봇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강보합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스톤코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포몰링스는 그 전날 급락에 나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에스 박앤 아울렛 홀딩스는요 실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렙타 테라피틱스 어제 급락 나왔죠. 오늘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것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뭐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오늘도 급락에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지선까지 오면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슈가 나왔던 건 헬스 에퀴티 이 종목만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럴 밀스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오펜하이머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근데 709달러로 목표 주가 제시한 거 철회했다라고 하면 골드만삭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디포 이슈가 있었고 RTX 이슈가 있었습니다. 쉘, 그 다음에 미국 내 인프라 관련주 이슈가 좀 됐는데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 AI 스타트 기업인 XAI,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 투자펀드사 MGX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미국 내 AI 인프라 확장을 하기로 나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다 보면 그나마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 알람닷컴 홀딩스예요. 알람닷컴. CFO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 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냐면 올해도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단기 매매라고 한 게 이 종목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상 최대의 실적 2022년 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면 77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아니죠. 2분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특징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넷플릭스 위에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파이브 필로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 뛰어넘을 1분기 매출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PS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2025년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이브 빌로울스가 단기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적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작년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향후 전망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가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랐네요. 실적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괜찮아갖고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확인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은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알람 이 두 가지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케비아 테라피틱스의 경우는 유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닝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는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는데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2025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주가가 그 많이 괜찮아질 만한 종목 한 10개, 15개 정도 저는 골라놨거든요. 체크만 그냥 빠르게 차트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AMD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있으니 뭐 AMD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심보틱은 올해 흑자 전환이 됩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돼요. 그동안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뉴엘 브랜드도 실적이 올해 되게 좋아집니다. 주가가 그만큼 뭐 바닥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올해 룰루레몬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어로바이런먼 주가 많이 밀려 있죠. 이전에 지지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1분기 실적 괜찮아질 걸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제는 안 나왔더라고요. 뭐 이슈 됐던 종목들 중에서 관심 종목을 제시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이전의 자료 통해서 1분기에 좋아지는지 2분기에 좋아지는지 체크해놨다가 그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군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뭐 적어도 손실은 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